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이민영, 안정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야. 한국가스공사 회계직 지원자입니다. 이른바 신의 직장. 공기업. 네, 우리 이 멘토님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한국가스공사는 83년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에게 천연가스를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이고요. 또 기업의 이념으로는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공기업의 경우 채용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 지방 이전 기업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 채용도 있고요. 혜연 학생 경우에는 좀 공기업 채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 가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저는 그 합동 채용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이번에 합동 채용이 시작되면서 그런 공기업의 높은 경쟁률을 낮출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더 확대가 된 건데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직무에 관련된 교육 내용이나 관심도, 경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부를 잘했어요? 가 아니라 어떤 공부를 이 직무에 적합하게 했어요? 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취준생들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서류 합격 인원을 늘려 좀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좀 필기 시험으로 변별력을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기업이 블라인드 채용 진행하면서 자소서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좀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직무에 맞는 그런 질문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께서 자소서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큰 관문인 필기 시험에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멘토님? 네, 맞아요. 일단은 시험을 통과를 해야 어쨌든 네.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 그 이후에는 면접을 보죠. 근데 자기소개서에 있는 어떠한 내용이 분명히 그 안에서는 다뤄지기 때문에 소홀하게 또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회계직입니다.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회계하면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네. 아무래도 굉장히 꼼꼼해야 할 것 같고요. 숫자 우리 공 하나 잘못하면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는 꼼꼼함이 필요하고 또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정보, 또 세상의 그 흐름들이 어떻게, 자금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독서, 스토쿠입니다. 네. 전공은 경영학부 회계학을 전공했고요. 학점은 3.83점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그리고 어학 점수는 토익이 790점입니다. 네, 많은 취준생들의 프로필이 뭐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뭐 대내 활동이나 경력 쌓기가 힘든 현실이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 지방이라면 네. 수도권이랑 달리 좀 경력을 쌓을 만한 기회가 적은 게 좀 사실인데요. 네, 우리 혜연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인상적인 부분 있나요?
네, 저는 그래도 이 지원자의 전공이 회계학과고 학점도 높은 편이어서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공기관의 경우 프로필을 쓰는 게 적기 때문에 자세히 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들께서는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저는 눈여겨볼 프로필이 없다는 게 좀 눈여겨져 보이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지 좀 궁금해요. 지금 같은 직무에 지원하는 경쟁자들은 소위 얘기하는 어마무시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한 건지 아무튼 약간의 불리함을 안고 출발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일단 왜 대외 활동 중에서도요, 인턴 경험 같은 거는 가산점을 주는 공기업들이 또 있어요, 네. 보면은.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는 걸 봐서 저도 조금 궁금하고요. 일단은 우리 혜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관련 전공이다. 요 한 부분 딱 보이네요. 네. 스토크를 너무 열심히 하느냐고. 특기일 수도 있어요. 특기가 스토크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회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자, 1번 코가스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입사 후 목표 및 포부를 포함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 과제 및 업무 수행 상황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효율적으로 과제 및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 발언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 효율성 또는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기술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술 능력. 과거의 교육 과정이나 경력들을 통해 습득한 전공 지식 및 기술 경험들이 코가스의 지원 분야 내의 업무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실제 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 학업 과제 수행이나 업무 수행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어떠한 점에서 그 해결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5번째, 코가스 인재상. 코가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두 번째, 믿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분야의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 세 가지 인재상 중 자신과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하나 선택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 이 질문부터 어렵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우리 혜연 학생 어떤 질문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나요? 네, 저는 3번에 기술 능력을 서술하는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 오늘 지원자 같은 상황에서도 좀 구체적인 경력이나 인턴 경험이 없다면 쓰는데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혜연 학생이 어렵다고 답한 3번 질문을 포함해서 이 각각의 네. 질문을 답할 경우 중점을 둬야 할 건 뭘까요?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죠. 일단 공기업 중에 회계직은 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가스공사인지 네. 그리고 그 기업 더 나아가서 산업 지원 동기에 대한 성의를 조금 더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네. 2번은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문제 해결 능력 같아요. 네. 근데 의사소통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니까 나는 남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한다, 뭐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등의 먼저 결론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조금 풀어나가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기술 능력은 가장 중요한 항목이죠. 바로 직무 역량을 묻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강한 수업 내용이나 교육 내용 아니면은 뭐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등의 대외 활동 내용이 좀 우선적으로 배치돼서 연관성을 좀 입증하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은 역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또 어떤 방식의 솔루션을 제시했는지 스타의 A, 액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인재상은 사실 특별하진 않아요. 다 좀 비슷비슷하니까 너무 이 가스공사의 인재상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본인의 가치관이 잘 담기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들에 답변을 할 때 피해야 할 유형이 있으면요? 네, 저도 지금 안멘토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의 내용을 보면은요. 네.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까딱 잘못하면 문제 해결인 것처럼 풀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항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보니까 각각 다른 내용을 써야 되는 거고
실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NCS를 보면은 직업기초 역량이라고 해서 각각 어떤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잘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에 대한 것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강국의 꿈,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네, 가장 일반적인 소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일반적이어서 매력적이지 않고요. 네. 좀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지 좀 명확하게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저는 얘기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왜 안 되는 것일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그러면- 좋은 것만 있으면 또 방송이 안 되니까. 네,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너지 강국의 꿈,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무기가 되어 국가 경쟁력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현재,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되는 그날을 위한 회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거시 경제학 강의를 수강하던 중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경제 문제들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사건 중 석유 파동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는 중에 발생하였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석유의 대체 에너지로서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가스공사가 미래의 자원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가스공사의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개발만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자원을 적재적소에 분배하고 재무 구조를 안정적 유지하며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분석하고 관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경영으로 외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곳이 회계의 직무라 생각합니다. 네, 이 수업을 소재로 해서 지원 동기를 적으셨는데요. 우리 혜연 학생은 답변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네, 저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사 후 포부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많은 지원자들이 사실 이렇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안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좀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원 동기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회사 지원 동기랑 직무 지원 동기. 네. 그중 회사 지원 동기는 연관성 부분에 성의를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두 번째 문단의 그 끝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한국가스공사가 미래의 자원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진 의미를 좀 설명을 잘 한 것 같고요. 네. 또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그럼 회사의 대내외 발전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이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자원을 적재적소에 분배하고부터 외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잘 매끄럽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네. 저는 잘 썼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뭐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합격 주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최근 본 것 중에 가장 잘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물론 하나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예. 키워드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네. 키워드 면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그라미를 친 키워드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을 이 학생이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합격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멘토님께서는 저도 역시 합격 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혜연 학생만 불합격인 거죠? 어떻게 다시 보니까 괜찮아 보이나요? 아니 또 제가 각스공사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저희 방송이 네. 뭔가 이 스펙이랑 상관없이 글의 힘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항목은 의사소통 능력을 묻는 것인데요.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서야 좌우가 보인다.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안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좀 재밌어요. 네. 저는 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재치 있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좀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서야 좌우가 보인다. 상반된 의견일지라도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타협 가능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조금씩 좁혀나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 전략론 강의의 한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한 개인 리포트, 조별 리포트, PPT를 활용한 발표까지 3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조장에게는 개별 리포트를 제외해주고 조장은 조별 리포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표를 위한 PPT 준비에 대해 조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개별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조별 리포트가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 개별 과제보다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조장 혼자 PPT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PPT 활용을 잘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 그가 요구하는 내용을 다른 조원이 함께 돕자는 주장으로 대립했습니다. 두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저는 내용을 주제별로 조원 수대로 나누어 조원 모두가 부담하되 통일성을 위해 최종적으로 조장이 하나의 양식으로 수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두가 그 의견을 수용했고 조원들의 불만 없이 과제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났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이민영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내용 읽어보시면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지금 쓰여진 내용들 중에서 그 단어들을 좀 보면 타협, 합의점, 결속력 이러한 단어들은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역량을 물어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지금 아니에요. 네. 좀 문제라도 조금 제대로 읽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좀 이번 문제를 조금 보면은요. 과제 및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 발언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그러니까 방법, 의사 발언, 실제 우리가 정말 의사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작성해 주기를 원했는데 네. 그 내용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읽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안 읽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에 대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불합격이죠, 뭐. 원하는 답변이 전혀 아니에요. 네. 예, 저도 불합격입니다. 네. 읽기도 어렵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회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은 간결해야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첫 문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글의 중간이나 끝부분이라도 지나치게 긴 문장은 읽는 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읽어보지 않아도 참 긴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세 문장으로 나눠야 하는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목표의식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할 때 그 목표의식과 노력이 확고해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2개로 나누고요. 진정으로와 같은 수식어는 가능한 빼면 문장은 더 간결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중복되는 단어나 구절로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인 인재상에 대해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저보다 나은 내일의 제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의 역량이 아닌 앞으로의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소제목이 또 좀 아쉬운 게 지금 인재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기업에 인재상이 있어요. 그 인재상을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재상이 얘기되는 게 미래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믿고 협력하고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 자기 분야의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 저 같으면은 요령이 있다면은 여기 나온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홈페이지를 얼마나 열심히 보는 성이라도 있었는지. 근데 그런 연결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뭐 다른 회사에 똑같이 지원해도 될 법한 그러한 인재상의 소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저보다 나은 내일의 제가 되고 싶습니다. 회계 분야의 최고가 되고자 관련 지식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실무 경험을 쌓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의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하기보다 다수의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던 저는 목표의식이 없으니 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노력 없는 도전의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런 일을 할 때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수험 생활을 통해 그 이전의 저와는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목표의식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준비하며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저는 앞서 필요한 요소들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저를 보며 느끼는 즐거움은 힘든 수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 즐거움을 잘 알기에 저는 늘 오늘보다 앞서 나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 뒤에 내용만 보면 저도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화이팅! 네. 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자기 분야에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 네. 뭐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은데, 우리 혜연 학생은 세 가지 중에 본인이 어떤 인재에 속한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믿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성격이나 가치관과 연결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인공의 경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짐작은 가지만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네. 안멘토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이 글의 그 소재 선택이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인재상인데요. 네. 본인이 공인회계사 준비 과정에 대해 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인회계사를 공부한다는 목적이 뭐 내가 회계 지식을 넓게 함양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좀 일반적이고요. 즉 공인중개사 내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회사 들어가겠다는 것보다는 회계법인 들어가서 나중엔 자기 사업하겠다는 뜻으로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의 적정성이 과연 얼마나 맞아떨어지는 건가의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또한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1차 합격은 한 건지 최종 합격은 한 건지 그 결과도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늘 발전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느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재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 회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연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갈등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쓰고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소통 방법을 제시하면서 소통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멘토님의 세 가지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학교를 통해 팀의 시너지 효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해외 학술 탐방을 위해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팀을 꾸렸습니다. 모든 과정의 역할을 나눠 진행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각자의 기대치가 달라 갈등이 잦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구성하던 중 토마토 타이어에 대한 추가 논문을 더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담당자는 충분한 자료가 있고 추가적으로 넣으려는 논문은 팀의 아이디어 논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넣으려는 사람은 담당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료를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팀의 결속력마저 악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칭찬학교를 제안했습니다. 칭찬학교는 매주 회의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의 칭찬할 점을 발표하고 편지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더라도 칭찬한 점을 찾아 직접 읽어주자 쌓여왔던 불만이 점차 누그러들었습니다. 더불어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강점을 발견하고 그에 맞게 역할을 수정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칭찬학교는 구성원의 능력을 인정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과정의 갈등을 소재로 했는데요. 사전 코멘트 주신 이민영 멘토님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네, 우리 이번 항목을 조금 보면은 갈등을 중재하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지를 묻는 거였어요. 네. 제가 갈등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은 지금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보면은 칭찬학교를 통해 팀의 시너지 효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를 먼저 명시해 준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칭찬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학생이 지금 의사소통 능력으로 본 것 같아요. 소통 능력 중에서는 네. 왜 좋은 말 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고
또 저는 근데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이런 주제가 이런 소제목이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온 것. 제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써요 이거를. 그러니까 넘들 안 하는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밑으로 제가 쭉 내려가서 보니까 칭찬학교를 제안했다. 그래서 우리는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편지를 쓰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과연 소통 방법일까? 이게 과연 소통 능력일까? 요거는 조금 의심이 가요. 그래서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인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명확하게 정말 말로 얘기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그 방법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애매해서 그게 좀 아쉽네요. 예. 그러니까 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혜연 학생이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공기업은 진짜 완벽한 블라인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지방 사립대에 다니고 있는 제 한 학생이 이번에 한국가스공사에 합격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정말 꿈도 못 꿀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냐면 직무 역량을 받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또 실제 공기업들의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누구냐? 소위 얘기하는 올드루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자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직무 능력을 더욱더 검증하시고 더욱더 쌓으셔야 할 겁니다. 네. 네, 그 직무 역량과 직무 능력은 필기시험이라고 하는 네, 공기업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착실히 성실히 열심히 한 분에게 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점수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직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가스공사 회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 능력과 스펙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학교하고 성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3.5를 뽑겠습니까? 3.6을 뽑겠습니까? 3.7을 뽑겠습니까? 사실은 별 차이 없다는 것이죠. 그 미국에서 초중고대, 초중고대를 나와서 선발 때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를 보고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아침에. 네. 스펙초를 채용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믿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자서서 날려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스펙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빠질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스펙과 업무 능력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신입사원 혹은 최악의 신입사원을 뽑는 시간이죠. 근데 지금 김성호 부장님이 0불 기록하고 계세요. 이 두 분은 지금 2불씩 들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불이 많이 뜨겁나요? 제가 안 받아봐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들고 있으면. 활활 타오르는 것 같고. 네. 손난로? 보기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도전해 보시죠. 도전해 보시죠. 저는 뭐 그 신입사원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되게 우리나라의 그 가장 좋다고 하는 그 S모 대학교를 나왔고요. 네. 네, 나왔고 거의 경영학과 출신인데 정말 저는 일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엑셀 그 아까 우리 그 연기도 했지만은 네. 엑셀 그 정리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엑셀을 너무 못했어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일부러 줬어요. 왜냐면은 이게 업무도 중요하지만은 다행히 그 좀 업무 마감 시간까지는 다행히 좀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좀 저도 가르쳐 주려는 의미로 이제 시켰는데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본인이 해보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르쳐 줬는데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귀찮을 정도로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시간가량 아이 옆에 붙어가지고 네. 같이 작업을 해줬습니다. 와. 제가 일을 시켰는데 제가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결국에. 역시 좋은 근데 부장님. 네, 좋은 부장이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뭐 그러려니 했을 텐데요. 네. 그 다음날 아까 이상화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엑셀에
그 VLOOKUP이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쵸, 특히 인사팀에서는 어떤 그런 그 직원분들이 이제 리스트업을 이제 많이 하기 동반자 때문에 같은 동반자죠. 예. 함수죠. 그래서 VLOOKUP을 많이 하는데 또 이제 뭐 동일한 걸 또 찾아내는 합치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합치는 함수가 그냥 굉장히 간단한 함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당시는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제 엑셀이 좀 상위 버전 쓰는 게 아니라 네. 약간 하위 버전이었기 때문에 좀 그 당시 오류도 많았어요. 99 버전 뭐 예,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였죠. 그런데 거기서 그 간단한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합치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게 네. 뭔가 본인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뒤에 그 친구가 찾아오더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concatenate라는 맞아요. 함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뭔가 강제로 이거를 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또 그런 함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어떻게 또 다른 어떤 그런 R&D하는 뭔가 엑셀 전문가를 또 아름아름해서 찾아내가지고 또 네.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입사원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정말 그 물어보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네, 정말 대단한 신입사원. 요거는 막 그렇게 막 와 신기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 뭔가 좀 진정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네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최고의 신입사원이라기보다는 네. 저도 신입사원의 기대 수준이 높지는 않았는데 네. 그 채용 홈페이지에 보면은 잡 디스크립션이라 그래서 직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쓰는欄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한번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데 기계항공우주공학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인사에서 지금도 에너지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별로 힌트나 뭐 이런 뭐 조언 이런 거 없이 그냥 그것만 딱 던졌는데 네. PPT 장표로 한 20장을 작성을 해서 해외 페이지를 많이 찾아왔었고 그래서 그때 한 10년, 12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동영상으로 해서 네. 직무를 소개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그거를 현직 담당자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때 동영상이 전혀 잘 안 돌아가는 그때 그런 거 거였는데 없었죠. 그때 파트장한테 직접 보고를 했었을 때 파트장이 이거 진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한번 센세이션 일으켜 보자라고 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했었고 그때 인턴을 했었는데 정규직 취업 제안까지 했었는데 본인은 인턴 받은 걸 가지고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아직 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서 그건 자기 계획이었기 때문에 정말 멋진 신입, 되게 멋졌습니다. 진짜 멋지네요. 같이 일하자고 하더라도 자기는 이 때에 꼭 미국을 가려고 이 인턴을 했다. 목표와 계획이 멋지였어. 정확한 이미 다 거죠. 목표가 정해져 있네요. 있고 마지막으로 그 미국에서 초중고대를 나와서 선발 때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한국어가 조금은 어눌하신데 네. 글로벌 업무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자, 우리가 시각을 바꾸자라고 해서 그분을 뽑았는데 업무 태도는 정말 남아서 일을 할 정도로 태도는 되게 좋았지만 근데 좀 조직 적합성에 있어서 제가 많이 당황했던 게 저를 보고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아침에. 하이. 네. 선배님한테 뭐 저도 이제 쿨하게 하이 하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쿨하게 하셨어요? 맞죠? 뭐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도 생활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잘하지만 조직 생활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조금 잘 어울리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그래서 제가 좀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 의외로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되게 오래 산 친구들이 우리나라 와서 취업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훨씬 더 취업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네, 않다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 우리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2000년대 초중반 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글로벌화라는 걸 외치기 시작했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었던 거로 그래서 어학적 역량 플러스 그쵸. 이제 도전과 창의. 왜냐면 그게 이제 하나의 스펙일 수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의 유수한 대학을 나왔던 친구들이 이제 컴백을 했을 때 네. 굉장히 이제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네. 채용의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던 시대가 있었고요. 어. 예,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제 그 다른 것에 치중하는 세대가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코너가 사실 최고의 신입사원 뽑는 코너였는데 근데 다음 스펙 얘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흐름을. 그래서 어찌 됐든 네 제가 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거는 김성우 부장님. 진정성? 네. 아, 예. 그게 저는 너무
뭐 동정표 이런 건 아니죠? 아니요. 저의 진짜 마음을 움직였다. 예. 하이에 진짜 넘어갈 뻔했는데. 네. 하이. 그래도 너무 일단 1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따뜻하고 좋네요. 따뜻하죠? 이걸 몰랐지. 요즘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네. 필수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솔직하게 완전 톡 까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스펙 많이 보긴 보죠. 보긴 보죠. 안 본다고 할 수는 없고. 그쵸. 그 지원하는 직무가 무엇이냐, 네. 지원하는 분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봅니까? 전문성이라는 것과 그 직무의 적합성에 있어서 그 얼마만큼 공신력 있는 걸 받았느냐. 직무 적합성. 예. 그 적합성이 내가 이거를 되게 잘해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주관적인 견해를 그 면접 또는 이제 그 회사에서 보기에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예, 그거를 근거를 대려면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맞는 자격증이라든지 경험 이런 게 스펙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격증과 경험. 네. 그러면 오히려 뭐 정량적인 어떤 토익 점수 몇 점이다. 뭐 아까 제가 말한 뭐 오픽 몇 등급이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안 보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것도 안 본다면 거짓말인데요. 지금 네. 이상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정말 100%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거고 좀 별개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스펙 초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스펙 초월 채용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믿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죠. 네, 아무도 없다고 절대 봅니다. 없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기업에서는 스펙 초월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스펙으로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을 봐도 비슷비슷하고요. 뭐 3.5, 3.6, 3.7, 3.4 그게 저는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차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어학 점수 뭐 좋습니다. 뭐 토익 뭐 800 몇 점, 900 몇 점. 결국에는 뭐 레벨 한두 단계 차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소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요.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도 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에서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아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뽑아야지 이제 회사가 돌아가요. 네. 그러면 100명을 뽑아야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70명 정도밖에 못 뽑습니다. 기업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 그 70명도 좋아서 뽑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니까 뽑는데 그게 똑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어떤 스펙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 왜냐면 이미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굉장히 많이 상태라서. 되어 있고요. 예.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다른 지원자는 뭔가 다른 스펙과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그거 뽑아내야지. 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펙을 서류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 걸러버린다. 거기서 뭐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그 선풍기 틀어놓고 자소서 날려가지고 멀리 가는 거부터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다 잘라버린다. 실제 사실입니까?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스펙을 해가지고 다 잘라버린다는 아니고요. 네. 근데 그 스펙이라고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펙이라는 게 굉장히 그 기준이 낮습니다. 정말 최저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실도를 보였느냐. 그 자르는 기준.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냥 뭐 영어라고 한다면 영어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느냐.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남자라면은 뭐 군입대,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나서 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렇죠. 군대를 뭔가 안 갔다 온 사람이 지원을 했다던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최저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거른 다음에 그 정도 수준에서. 그 다음으로 서류 전형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IBM 지난번에 ACR 컨퍼런스 한번 갔다 왔는데 IBM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담당 상무가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AI와 빅데이터를 멀지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뭐 진정성, 관심도, 뭐 역량의 정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툴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워킹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 이제 진짜요? 그 상품 패키지에 대해서 IBM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던 모양이고 네. IBM 내부적으로도 그걸 파일럿 테스팅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얼만큼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그 기법 자체가 존재하고 있긴 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 AI라는 것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AI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겠죠. 근데 제가 들은 거는 제가 할 때 10년, 15년 전에는 오히려 더 심했다라고 많이 들었었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직무에 대한 게 있는데 학교별로 등급을 나누거나 점수를 주거나 하는 거는 제가 들어본 경우는 많습니다. 과거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해주시니까 뭐 그렇게 들리는데 뭐 요즘은 그럼 학벌 같은 것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나요? 아무래도 블라인드 면접이 요새는 좀 많이 이제 네. 그 유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유행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이번에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예, 아예 이제 공기업들은 블라인드 면접을 하겠다라고 아예 공표를 하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일반적인 사기업들도 뭐 제가 이제 재직했었던 그런 사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말만 블라인드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네. 오래전부터 이미 수년 전부터 블라인드 면접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신입으로 지원을 하려고 신입으로 공고를 띄워놓고 경력 사항을 쓰시오. 아니 뭐 사실 이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항상 써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이런 거는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건가요?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신입한테 제가 뭐 인턴십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정말 무슨 걸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단지 그 경력사항이라 함은 내가 해당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어떤 그 직무 관련된 경험을 해봤느냐. 근데 그거는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해당 직무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 직무다. 그럼 영업 직무라 하면 뭔가 거기서 필요한 어떤 그런 역량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거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 회사에.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던 어떤 그런 경험. 물론 정말 완전히 동떨어진 그냥 내가 원래 뭐 회장했는데 잘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해당 직무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적인 그런 경험을 쓰라는 얘기고요. 뭔가 어디 인턴십 했던 경험 어디서 경험이라고 하니까 항상 어디서 내가 어떤 보수를 받고 뭔가 이제 삐까뻔쩍하게 뭘 내세울 만한 경험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절대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지원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스펙이 맞아. 나는 근데 다 저희가 얘기한 대로 다 쓰고 했는데 왜 떨어졌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누군가는 있으셔서 그분이 선발이 되는 거지. 다 요건을 갖춘다라고 해서 그럼 다 뽑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원을 했을 때 난 이런 요건을 다 갖췄는데 왜 떨어질까가 아니라 그 판단했을 때 그 사람보다 하나의 더 경험, 하나의 더 잠재력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발되는데 분명 그 사람은 나보다 스펙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알파, 차별화되는 무엇, 그리고 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저도 오늘 그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보고서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지만 논리적이어야 되고 제목을 잘 뽑아야 되며 Y를 써야 되고 이슈와 문제점을 구조화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채용이든지 평가 보상이라고 하는 모든 기능에 있어서 다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럼 공통 역량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는 사람은 대외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좀 활발하고 그렇죠. 말도 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두 가지 요소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조직 분위기도 있고 동기 적합성도 있어서 많죠. 아무리 스펙이 좋더라도 여기에 맞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이 속에 어떤 요소가 있으신지는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알아? 그러다 보니까 뭐 스펙이 좋아야 되고 영어 잘해야 되고 중국어 잘해야 되고 학점 높아야 되는데 저희가 또 보는 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말씀하신
커트라인 그렇죠. 중간 네. 정도만 하신다라고 하면 차별적인 변별력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는 좀 조직 문화적인 측면을 또 보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좀 커뮤니케이션 쪽에 더 중점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복합적으로 요소가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달라? 네, 많이 틀립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다익선 다 쓰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취준생한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여기에서 중간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 쉽지 것 않죠. 같고, 그 이력서의 틀도 약간은 취준생들이 보기엔 좀 그래요. 아까 제가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꼭 그런 뭐 인턴이라든지 뭐 그런 걸 안 써도 되고 네. 그 직무에 적합한 어떤 경험을 써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막 뭐 연봉 얼마 받았니? 그 언제 퇴사했니? 퇴직한 사유는 뭐니?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쓰기 겁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회사에 관련된 그런 걸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좀 이력서도 어떻게 좀 많이 바뀌고 있는지 좀 예.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미 좀 많이 엄청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고요. 네. 뭐 엘모 그룹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력서에 뭐 학점을 아예 없앴고요. 또 특정 직무에 대해서는 그 직무 관련된 전공 학점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영어 점수조차도 쓰지 않게 했고요. 근데 다만 어떤 그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영어가 중요한 그런 직무에 대해서 한해서만 영어 점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H모 그룹은 아예 한 자소서의 그 이력서 항목에서 한 거의 15가지 항목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그 S모 그룹은 네. S모 그룹은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자소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아. 예, 아예 어학 점수는 없애도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회사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스펙 외적인 것을 볼 거냐, 어떻게 하면 직무에 더 치중할 것이냐, 이렇게 계속 그 자기소개서의 그 이력서죠. 이력서 항목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폼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추세랑도 똑같은데요. 글로벌에서는 이미 사실은 사진조차도 안 넣는 곳이 많아요. 예, 왜냐면 사진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사진 안 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지금 안 넣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또 이전에는 저 때만 하더라도 가족상, 부모님은 뭐 하시나, 뭐 하시는지. 직업이 뭐냐 이런 게 다 있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것조차도 없고요. 당연히 뭐 선진 그 해외 글로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완전히 이거는 이제 그 매장이죠. 매장이고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네. 바로 법률 소송 인권 당합니다. 침해로.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스펙이 아닌 다른 역량을 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런 이력서 항목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서구화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이런 이력서 틀에서 내가 직무 적합성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 꿀팁 이런 거 없을까요? 제가 그 인사팀으로 이제 선발했던 그 자기 소개서 중에 연극을 한 신입사원이 연극이요? 있었어요. 본인이 이제 연극에 관심이 있어서 오. 연극을 뭐 대학교 내내 동아리 활동처럼 활동을 했고, 네. 근데 거기서 풀어냈던 게 본인이 이제 선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놨었고, 연극이라고 하는 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을 해보는 그런 용어 자체가 인사 업무를 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터뷰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알고 그걸 제도화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적합하게 이제 썼다는 거죠. 근데 인턴 경험이라고 하는 게 꼭 직무에 적합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사물을 보고 다른 거를 발견해내는 능력이라든지 좀 집중하는 능력. 근데 그런 걸 읽어보면 남다른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자소서 4-5개를 다 채우기에는 그쵸. 이 사람이 정말 그렇죠. 이 직무 적합한 건가. 근데 처음에 일견 연극을 했어. 근데 왜 인사의 직무였지? 인턴 경험도 그쵸.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뭐 중국에 갔었고 거기에서의 또 다른 경험, 여러 가지 2-3가지 경험을 5가지 항목에 맞게 쭉 한다 그러면 어쨌든 한 번 저희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설득은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면접 때 보고 싶은 거고. 그런 요소들을 좀 넣으신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자기가 할 직무를 정하고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또
교육을 받든지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런 걸 발견해낸다라고 하면 근데 경험을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표현이 다를 수가 있고 느낀 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걸 배웠냐, 느꼈냐, 성장했냐라는 거를 뽑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꿀팁이네요. 그러면 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채용 얘기를 좀 해보고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 스펙보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에 그걸 드러내라, 관심을 드러내라 이렇게 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 진짜 스펙이 다 블라인드냐?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그걸 이제 모든 것을 다 블라인드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네.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그 비용률적인 것들 이런 것을 기업에서 그렇죠.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그 15초 걸린다, 30초 걸린다 사람마다 다른 그 지원서를 보는 걸리는 시간이 분명히 네. 있을 텐데 이 정확하게 정량화돼서 측정할 수 없는 그거를 무작정 지원서가 많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소한의 어떤 허들 정도를 둔다는 거죠. 예. 어느 전공에 맞는 직무를 선택을 해서 썼는지를 일단 그것도 구별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 대학 수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학점이 평점 평균이 몇 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최저 기준 예,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예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 모든 걸 안 보고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죠? 이걸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은 블라인드 채용이 더 좋죠. 네.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면접 볼 거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은 처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한의 기준을 한번 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소위 인적성 검사, 그 회사만의 어떤 특화된 인적성 검사의 그런 소위 말하는 테스트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인적성 검사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뭐 나는 인성이 뭐 막강한 좋아하니까 이런 뭐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정말로 그 회사에 뭔가 내가 이제 물론 잘 봤다 하더라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대적이에요. 그럼요. 나보다 더 잘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랭킹에서 좀 떨어지면은 당연히 불합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적성 검사에서 어느 정도 한번 필터링된 분들에 한해서 좀 면접 기회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좀 대부분의 경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을 뽑고 나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위에 팀장이나 임원분한테 프레젠테이션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왜 뽑아야 되는지 이유가 적합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왔고요. 어학이 990인데 자격증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뽑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분이 그래 서류 통과시켜봐 라고 하실지가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건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아주 옛날에는 20년 전이라고 가능해요. 20년 전에는 그냥 보여드리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좋은 것 같아.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나요? 범인을 잡는 건 아닌데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추측을 저희는 많이 이렇게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근거나 단서를 가지고 일을 잘할 겁니다라는 이유를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직무로 설명하기가 오히려 저희가 더 수월하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이런 걸 느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윗사람들 설득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스펙을 안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직무에 적합하기 때문에 영어를 미국에서 했어요. 저희가 지금 글로벌 진출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토익 960이기 때문에 영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럼 바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채용 맡기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펙 때문에 고민이 많은 취준생들이 저도 그렇지만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근데 오늘 이 세 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다면 그 고민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